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올려드릴 때 처음에 인사 한번 드리고 끝날 때 또 인사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을 보니까 처음으로 인사를 안 드렸어요. 오늘 지난번 영상에 인사 못 드린 거 지금 또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이 거의 다 9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수만 수천 명이 보는 건데, 수만 수십만 명이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꼭 드리는데, 제가 뭐 보고 난 다음에 당황했어요. 인사 안 드렸네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우편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현금 배당 통지서 우편물이 오늘 왔더군요. 4월 17일부터 주식거래 통장에 입금시켜준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오늘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새로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달에 한 번씩 그 통지서 올 겁니다. 주식 수가 몇 주, 또 주당 얼마, 또 총 금액이 얼마,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입금된다고 통지서가 이렇게 돼갖고 와요. 그거 보면 기분 좋죠. 공돈 생긴 느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직장인들은 한 달 생활비로 평균 얼마 정도 쓸까요? 전 이걸 봤더니 제 예상 외로 적게 쓰시더군요. 저는 많이들 쓸 줄 알았어요. 평균 116만 원 쓴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런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당연히 많이 쓰겠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쓴다는 사람이 무려 29% 가장 많았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직장인들은 145만 원 쓴다고 합니다. 평균. 결혼하셨습니까? 평균 145만 원 쓴다 합니다. 그 다음에 미혼 직장인들은 평균 86만 원 쓴다고 합니다. 86만 원이면 하루에 3만 원이에요. 그럼 교통비, 점심값, 또 집세에 많이 월 렌트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루 3만 원이면 생각 의외로 절약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 이걸 보고 참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낭비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지출 중에 식비가 49.5%니까 50%죠. 한 달 생활비 중에 반이 식비, 먹는 거로 들어갔어요. 의식주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의식주 패턴이 아니라 의는 옷 아닙니까? 의가 빠지고 대신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주차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식주차. 근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지출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 집세 등 주거비,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의 소비 패턴 만족도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했더니 56%가 불만족하고 있다 합니다. 당연히 월급 더 많이 받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유흥, 레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좀 인생을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좀 참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부자라 그러면 관계없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 대부분들이 서민이에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물려받는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요즘에 뭐 집값 보십시오. 어떻게 집을 삽니까? 너무너무 높아요. 갈수록 또 오릅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 많이 뛰었죠. 그런데 56개 나라에서 51번째로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51번째입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56개국 중에서 대신 51번째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 표준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만 계산한다 그러면 서울과 51번째가 아니라 글쎄요, 한 10몇 등 할까요? 정확히는 그건 뭐 안 나왔으니까 통계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머지 네 나라가 브라질하고 뭐 어떤 나라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서민분들이 월급 생활을 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 소비 패턴 만족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이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걸 보시면서 남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위안을 삼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절약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을 쓰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한 직장만 평생 다닌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직장 거의 없죠. 퇴사 사유가 있는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 상사나 동료들과의 이런 성격적인 갈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직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 내 윗사람이나 동료들이나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트러블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크답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또한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여파로 임금이 삭감된 직장인들 평균 임금이 22%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줄었습니까? 무급 휴직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급이 적은데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더 받고 싶죠. 그런데도 이번 전염병 사태 때문에 무려 22%나 월급이 평균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또 무급으로 현재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글로벌 위기 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40,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사이에 경제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가보면 부동산보다 주식 관련 책 많이 나간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서점가에서는 부자를 키워드로 한 책들이 상위권을 점령을 했다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든지 가장 예민하고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부자를 키워드로 한 책들이 상위권이랍니다. 1997년 IMF,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 위기 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 아주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를 키워드로 한 제목의 책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권이 나갔으면 지금은 170권이 나갔다는, 172권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위기 상황에서 부자들 투자 성향이나
습관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때는 부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자본소득을 어떻게 굴리는지 책을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배우고 열공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이 학교와 사회에서의 공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평생입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경제, 금융, 돈, 부자 이런 거에 연관된 것입니다. 또 가장 사람들이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게 그런 쪽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 성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과 주식 쪽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외화, 달러 예금이 있고 또 뭐 금 투자가 있겠고 또 채권 투자가 있겠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고 좀 더 안정적이죠. 또 좀 불안정하지만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또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항상 주춤하거나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위기가 오면 주춤하거나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조금 후부터 앞으로 1, 2년 내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기가 1년, 2년 안에 해소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집을 사야 할지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얻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을 하려게 되면 억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시드머니 만든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1살이라고 합니다. 50대, 60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늦게 부자가 된 분들은 그 비례적으로 좀 더 늦게 시드머니를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평균 부자들의 시드머니를 만든 나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든 나이가 41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지출을 얼마 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